노래의 사건과 법률 정보를 담았습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금요일 함께해 주실 두 분이죠. 한때 코미디언을 지망했다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변호사가 되신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한때 법학을 전공했던 코미디언 황현희 씨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합이 굉장히 환상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했었잖아요. 네. 누구의 평가죠? 저의 평가? 그렇습니까? 예. 네, 제가 아까 운전하다가 들었는데 황현 씨가 또 다른 라디오에 막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해야죠. 이번엔 예. 또 경제 쪽이신 네. 거예요. 제가 봤던 방송은 네. 국회 방송에서 법률아 놀자 뭐 거의 맞아요. 법률을 가지고 노세요. 아니 근데 요즘 보니까 분야별로. 제가 개그 프로그램이 이제 없어지고 나서 제가 하는 프로그램들을 세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4개가 시사? 변호사분들, 변호사분들이랑 하는 방송이더라고요. 네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 정체성에 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법학을 전공했던 당시에는 내가 이것을 왜 전공하나 고민하셨을 수 있는데 지금 뭔가 발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엉겹결에 이렇게 원하지 않게 끼워 맞추니까 들어가네요. 블록 장난감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건인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노래 먼저 들어볼게요. 오늘 주제는 마트에서 아이가 쏟은 초밥 어떻게? 이런 제목인데요. 주제인데요. 지금 들으신 곡은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환불 원정대 돈 터치미였습니다. 작년에 정말 네. 핫했죠. 네.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음악도 너무 좋잖아요. 네, 많이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황현희 씨, 이게 어떤 사연인가요? 마트에서 아이가 쏟은 초밥. 네. 네.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6일에요.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마트에서 개념 없는 부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목격자에 따르면 아이가 초밥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옆에 있던 보호자가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았고 또 결국 초밥 포장 용기를 떨어뜨려서 초밥이 이제 바닥에 쏟아지게 됐다. 네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아이 부모로 보이는 사람은 어머 어떡해라고 당황해하면서 초밥을 이렇게 대충 좀 용기에 다시 담았나 봐요. 그래서 네. 이렇게 올려놓고 또 그 후에 사과나 변상 이런 건 없이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냥 떠났어요? 그렇습니다. 어.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엉망이 된 채 이제 좀 엉성하게 담겨 있는 초밥 용기가 이렇게 찍혀 있고요. 이것을 본 사진을 네티즌들이 네. 비난이 아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네. 이런 실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변호사님, 이 마트에 진열된 음식 지금과 같이 이런 네. 경우 음식을 쏟으면 네. 배상할 의무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저도 이 사진을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진 보셨어요? 이거를 물건을 이렇게 망쳐놓고 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사과도 없고 네, 당연히 도망간 거예요. 이거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 이 정도를 해놓고 그냥 떳떳하게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예상컨대 보상을 해줘야 될까봐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느낌은, 예. 황급히? 뭐라고 할까봐 네. 오히려 네, 황급히. 오히려 보상해라라고 얘기를 들을까봐 그냥 황급히 잘 떠난 것 같아요. 그럴 제가 수도 봤을 때는. 예. 너무 잘못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네. 변호사다 보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 말씀을 설명 좀 해주시죠. 드려야 되는데 이 아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그래요? 조금 문제가 됩니다. 네네. 아이가 좀 어린 것 같아요. 지금 제 이제 느낌에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로 나누고 있어서 네. 이제 14세가 넘으면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네. 이거는 손괴죄예요. 타인의 물건을 이게 먹을 수 있는 초밥을 바닥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거는 먹지 못하게 네. 효용을 훼손했다라고 해서 손괴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름이 무시무시하네요. 갑자기. 네. 이건 남의 재산에 관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재산권 침해인가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아이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문제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남의 물건에 대한 훼손 이 자체는 그렇죠. 손괴죄에 일단 적용이 될 수 있는데 네. 이제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네.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죄로 형사처벌까지 대상이 될 수는 없는데 이 부모님은 당연히 아이를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 부모님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책임을 집니다. 아, 형사상이 아니라 민사상. 네. 아니 만약에 근데 이게 그리고- 네. 민사상인데 네. 사실 초밥 그 도시락 하나 때문에 법정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만약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분이 그냥 황급히 떠나서 이 초밥집에 이 지금 진열이 돼 있는 다른 초밥과 섞여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 이 초밥집은 위생관념이 꽝이구나. 이 초밥 어머 이런 걸 팔아. 이 집 완전 장사를 어떻게 이렇게 하지 하면서 사려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까지 그렇죠. 포함해서. 그러면 이 집에 지금 영업이 방해될 수도 있고요. 그럼 업무방해입니까? 그럼요. 이런 거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단지 그 금액만 회피하려 나가는 다른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네. 이 마트에서 이 정도 초밥은 배상을 해주고 당연히 나오는 게 네. 기본 상식이라고 그렇죠. 봐야 돼요.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거는 아이는 뭐 당연히 실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부모가 그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기 첫 번째, 두 맞아요. 번째 이것을 제대로 사과도 보상도 없이 그냥 배상도 없이 가셨다 네. 혹은 황급히 가셨다 이 두 네. 번째 두 포인트가 다 굉장히 그렇죠. 네티즌을 화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둘 다 법정 가면 문제가 됩니까? 아니 근데 항상 이런 거 얘기 나오면 저는 항상 얘기 드려요. 그러니까 네. 뭐 강아지 뭐 견주였을 때 강아지가 잘못했을 때 그리고 맞아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음. 이거는 부모 책임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100% 아이는 그렇죠. 잘못한 게 없습니다. 강아지도 잘못한 게 없고 이건 그렇죠.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고 그럼 법률 대리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법적으로도. 그렇죠. 대리인이죠. 네. 그러면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24시간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눈이 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24시간을 어떻게 지켜보니까 그렇죠. 아이가 실수를 하면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인데 어느 정도 사과를 하고 네. 그러니까요.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너무 무책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서 네. 아이가 먹고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초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가 먹는 테이블에 있는 초밥을 떨어뜨리고 사과단으로 갔다. 이 엄마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요. 난리 납니다. 내 아이, 네. 내 아이한테 사과를 안 하시는 저분. 그러니까요. 뭐 떨어뜨린 거 어떻게 해서 뭐 다시 사줄 수 있는데 네. 그 이제 태도에 대해서 그렇죠. 사람들은 분노하는 엄청 거죠. 아니, 불쾌하게 뭐 생각할 거예요. 식당에서 애들 뛰어다니고 이래도 그 애들 뛰어다닐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모가 애를 뛰어다니지 하지 말게 해야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관리가 문제는. 이제 네네. 결국은 이제 초점은 항상 그 대리인 혹은 네. 부모 관리자에 네. 쏠리는데 이게 100원짜리 물건이 됐던 만 원짜리 물건이 됐던 이 재산상의 그 가치가 선택제. 있는데 네.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어요. 무조건? 100원짜리 물건이 음. 돼도 정말 그게 그 물건에 대한 훼손을 해서 네. 효용을 상실시켰다. 음. 그러면 그건 손괴죄입니다. 무조건 손괴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그냥 수습 안 하고 가시는 분은 그냥 재판 가면은 뭐 이 재판까지 가는 일 많지는 네. 않겠지만 네, 이 어머님이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어머니 직접 떨어뜨린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속 처리를 안 했을 때 이 가게의 영업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방해가 되고 그 마트에 있는 그 초밥집 못 쓰겠더라 하면서 오히려 이런 초밥을 판다고 잘못되게 소문이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분의 잘못의 행동에 의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가 법적인 책임을 있겠죠. 네. 네. 그 황현 씨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네. 마트나 이런데 뭐 공원이든 어디든지 가시면 가장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은 벌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아이들이 무엇을 할지, 강아지가 무엇을 할지 우리는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네, 예, 예.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나요? 좀 당황스러웠던 점 아니 혹시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네. 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만으로 뭐 26개월이니까요. 아, 26개월. 너무 아직 어리구나. 귀엽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어리구나. 요즘 뭐 코로나 상황이라 어디 데려가지도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인데 뭔가 망치기에는 좀 어리네요. 네. 가봤자 근처 공원이에요. 근데 공원에 있다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강아지만 오면은 네. 정말 대형견인데 글로 뛰어가요. 어머. 그래서 그런 게 걔한테? 너무 놀라죠. 오. 근데 이제 뭐 맞고인데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 그러네요. 그러니까 마트에서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그거를 이제 부모가 어떻게 다 제어해주고 네. 막아주느냐에 문제가 되겠죠. 예. 아 이게 참 뭐랄까 우리 내 아이의 소중함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럼요. 그렇죠. 분들이 네. 어떻게 내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런 거는 또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창피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런 일을 자기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건데 제가 또 오늘 이 뭐 관련해서 네. 떠오른 노래가 있는데 노래가 조금 있어요? 제가 진짜 부르면서 왔어요. 부르신다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네.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까지 노래를 부르면서 왔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죠? 잠깐 불러도 되나요? 아, 네, 잠깐 부르세요. 무슨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아, 네. G.O.D의 어머님께인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 어머님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어떤 대목일까요? 그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돼. 제가 랩이 네. 그 훌륭하지가 않아서 못 네. 알아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도시락 까먹을 때 부잣집 녀석이 아, 네, 화를 네, 네. 냈어. 그 대목. 예, 그래서 이제 내 주먹이 아이를 때렸을 때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네. 제 그 역할을 대목. 대신해 주시네요. 네. 저도 지금 웃기고 직업이 싶네요. 어떻게 된 건지 네. 분명히 황현 씨가 코미디언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제가 변호사 같네요 오늘. 아니, 제가 연습을 했는데도 네. 가사를 까먹었네요. 네. 중간에 그 가사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마스크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음색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노력상 절에서 개그맨 시험 떨어진 거. 떨어진 거다. 저희 대사 까먹고 이러면 떨어집니다. 네. 예, 예. 대사가 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걸라며 미셨어. 네, 다시 그만하세요. 돌아가죠. 네. 네, 다시 돌아가죠. 근데 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뿐 아니라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는 카페에서 그 커피, 저도 이제 그 장면을 봤는데 커피를 쏟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세탁비만 주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더 많이 요구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맞아요. 그거 이제 세탁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맞아요. 뭐 못 고가에 구하는 오실 수도 더 이상 있고. 못 구하는 옷일 수도 있고, 이런 네.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이제 물건에 대해서 훼손을 시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는 그 물건 가격을 무조건 배상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원상회복이 되는 경우 원상회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무엇보다 이제 뭐 기본적으로 자동차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자동차가 딱 다른 사람의 교통사고다. 그럼 그 사람 실수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자동차 값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수리를 해주고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동안에 렌트카를 주는 것처럼 네네. 만약에 그 옷이 나는 정말 매일 입어야 되는 옷인데 매일 입지 못하는 그런 것일 때는 뭐 그런 정도의 또 비용을 청구할 수 비용, 있는 예를 들어 건데 교복이다 이런 것도 네, 매일 입어야 그렇죠. 된다. 그런 정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전체 가격을 배상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배상받을 때 욕심을 부려가지고 맞아요. 예를 들어 한 5년 이상 쓴 건데 아니 한 3일 전에 샀어요. 이러면서 가격을 약간 좀 부풀릴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전자제품도 수리가 가능하면 네. 수리비. 딱 수리비만 전달해 네, 주면 수리비가 된다. 네. 기본적으로 원상회복이라고 보여지니까 그게 원칙입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은 원상회복입니다. 아니 근데 차 같은 거는 사고가 나면은 네. 차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가격에 대한 보상 같은 그렇죠. 거는 없나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얘기가 있지만 네. 오히려 그런 감가상각에 대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법원으로까지 오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판단하고요. 네. 그걸 만약에 보험회사랑 협의를 할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을 넓게 다른 항목으로 넣을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하게 판단을 해요. 엄격하게 하는군요. 네. 근데 가끔 이제 예전에 그런 기사 봤는데 이제 해외사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 소송을 좀 세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죠. 어떤 사람이 뭐 뉴욕이었나 하여튼 세탁을 맡겼는데 세탁을 잘못된 거예요. 뭐 드라이나 뭐 잘못됐는데 이 뭐 자켓이 그 당시 뭐 한 200만 원짜리였다. 네. 그런데 막 1,000만 원 막 소송 걸고 막 이랬다라는 기사를 보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나. 다시는 구할 수 없는 그 구할 수 옷의 없어서. 가치. 네. 다시는 뭐 구할 수 없는 옷이었고 아, 그 회복을 그러니까 원상회복을 못 못하는 시켜주니까. 경우에. 네. 그런 경우. 네. 아니 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있어요. 근데 차값은 그렇게 비싸잖아요. 중고차인데 네. 차 안에 있는 뭐 중요한 아. 음대 다니는데 악기가 말이에요. 네. 뭐 바이올린이나 이런 게 그럴 수도 굉장히 있겠다. 고가인데 차 사고가 나는데 차의 가격은 별로 보상 안 해줘도는데 악기가 막 그 1,000만 안에, 원이야. 네, 네. 그 안에 있는 악기가 굉장히 좀 파손이 됐다. 이것도 배상이 가능합니까? 당연합니다. 아 당연합니까? 인과관계가 거기서 이제 입증이 명확하면. 명확하고 입증이 되는데 네네. 그 악기가 그 전까지 사용이 됐고 그 사고로 인해서 훼손이 됐다. 인과관계가 명확하잖아요. 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모든 범위 내에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아니 근데 그런 사고는 대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져서 좀 나쁜 마음 먹으면 이거 원래 고장 나 있었는데. 맞아요. 자동차 사고 때문에 고장 났어요. 갑자기 막 악기가 무섭네요. 연주가 안 돼요. 뭐 이러면 또 이것도 곤란해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사실 법원으로 그런 사건이 오면은 너무 본인이 입증해야 돼요. 아, 본인이. 네, 이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전부 하는 거거든요. 인과관계까지. 네. 원래는 잘 됐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입증이 어렵고 원래 됐습니다.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네. 예, 보험회사랑 얘기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법률적으로 그 원래 있던 대로 그냥 돌려주면 거기까지만 책임지면 네. 된다. 네. 그게 뭐 그러니까 기계든 또 한 가지 법원으로 음식이든. 가면은 이제 이런 거 되는가라고 하는데 이런 거 약간 속이면 될 수 있나라고 하는데 일단 입증을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 그러네요. 예, 네.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는 그 뭐랄까 그 모든 그 법적으로 책임을 전부 지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 입증 책임이 있는 쪽은. 이 본인이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는지 막막하네요. 좀 생각해봤는데 어렵네요. 그 바이올린에 대한 거 어떻게 입증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매일 예. 그 뭐 동영상을 그 녹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몸에 뭐
뭐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다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구도 예. 얘기하기가. 네. 문자를 많이 주셨네요. 6184번님. 이제 아이가 지금 아까 초밥 떨어뜨렸다는 이제 사연을 말씀을 드리니까 애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부모를 네, 욕하는 맞습니다. 네, 지금 이 분노의 문자를 주셨어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네,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이죠. 6887번님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알지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저도 대형마트에 근무하는데 마트에 근무하시는군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계란도 본인 부주의로 깨트리고 다시 새 것으로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머. 고르다가 깨트렸는데 그냥 옆에 거 가져가시는 분들. 근데 이것도 이 참 대형마트에서 문제겠네요. 그 네. 서비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대형마트에서는 네. 내 실수로 떨어뜨렸는데도 새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준 데가 저도 봤거든요. 있었어요? 저도 빵을 샀는데 그 빵이 이제 안에 막 그 플라스틱 박스 안에 많이 들었는데 네네. 제가 실수로 떨어뜨렸고 그 빵이 쏟아져 나와서 저는 황급히 주워가지고 이제 그걸 계산하려고 가져갔더니 네. 이거는 어쨌든 훼손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새로운 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형마트 참 특이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근데 과잉 친절? 네. 이거 좀 집어 오시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 곳에다 쑤셔 넣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왜 라면 코너인데 갑자기 모르게? 과자가 있어서. 예. 정말 싫었어요. 아니 이걸 왜 여기다 넣고 가시는? 그냥 원래 자리에다 좀 두고 가시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사실. 그건 기본 매너가죠. 예. 그 진짜. 매너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네. 일상의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들 네. 우리 그거 그 리스트만 만들어도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또 하나는 이게 마트 얘기 나면 항상 나오는 거죠. 시식 코너에서 지나치게 자주 갑니다. 거기서 막 한 끼를 해결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시식 코너 다 맞아요. 없어진 거 이제 아시죠? 없어졌죠. 네. 없어졌습니다. 마트 간 재미가 없어요. 저는 사실. 많이 드셨구나. 저는 이렇게 마트가 은근히 한 개씩만 괜찮아요. 모두 배불러요. 예. 사실 그렇죠. 한 개씩 저는 먹어도 사실 배부르죠. 사실 제일 괜찮은 데가 만두 코너거든요. 정말 좋아요. 만두 코너. 만두 코너가 제일 큼지막하게 먹을 만두 수 있는. 크게 반으로 잘라주시는데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람도 욕하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지금 주인공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유, 생각이 네. 불현듯. 네. 그래서 얼마나 드셨어요, 만두를? 저는 딱 한 곳에서 하나씩만 먹습니다. 2개 이상은 절대 안 먹는다. 네, 그리고 제가 2개를 먹고 싶으면 제가 그 물건을 사면서 한 개만 더 주세요. 보통 사면 하나 더 주시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전에 하나 먹고 사면서 하나 더 먹고 네네네. 근데 그런 이렇게 경우 또 한 끼를. 네.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보통 좀 고가에 네. 예를 들어 고기를 구워 주시는 코너에 가면은 네. 거기선 조금 좀 줄을 서 있어요. 그렇죠. 줄 서 있죠. 네, 근데 그 어떤 한 아이가 네. 거기서 이제 연속 4번을 주워 이렇게 받아서 콕콕콕 4번이나. 찍어가지고, 예, 네. 4개를 겹쳐서 네. 그 이쑤시개가 그 녹말 이쑤시개라 그렇죠. 녹색이란 초록색.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끝을 살짝 잡고 그걸 4개를 꽂는 걸 근데 그 등심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5개 있어서 4개 가져가면 상관없는데 4개인데 4개를 가져가서 제가 못 먹었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가 그렇죠. 나네. 예. 근데 뭐 근데 어떻게 아이한테 합니까? 뭐라고 할 수도 그 없고. 부모를 제가 쳐다봤어요. 근데 부모는 뭐 거의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있던가요? 우리 아들이 뭐 생활력이 좋다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좀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기본 예절은 지켜줘요. 왜냐하면 이런 걸 보고 다 배웁니다. 맞아요. 아까 이 초밥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떨어뜨려도 그냥 가면 되는구나라는 걸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연에 좀 교육을 통해서 그 등심 예? 좀 하나 남겨두고 화내셔가지고 네, 제가 사드릴게요 네. 나중에.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좀 지금 제발. 제가 황현희 예, 씨 예. 얘기 듣고 딱 떠오르는 게 그게 네네. 아이가 영리해서 그렇게 가져갔는지 아니면 부모가 살짝 시켰는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그건 과중돼야죠 책임이 그건. 그거 참 더 여러 혼나야 가지 됩니다. 시나리오가. 더 혼나야 돼 예, 예. 진짜. 하여튼 등심 4개 가져가는 거 이거 불법은 아니지만 기분 안 좋습니다. 그거 사실. 비도덕적인 일입니다, 예. 여러분들 조심히. 근데 이게 네. 뭐 법적으로 문제가 네. 되지는 않겠죠, 설마? 4개를 내 앞에서 예, 예. 인터셉트. 그러니까 뭐 음식을 네. 많이 먹는 네. 뭐 이런 시식코너에서 상황. 음식을 너무 과하게 먹을 때 이게 그 법적으로 과하게 먹을 때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안내가 있어야 돼요. 약간의 그 뭐 하나씩만 뭐 부탁드린다라든지 어떤 그런 다른 안내가 손님들을 없이 위해서 뭐 시식이잖아요. 무료 어쨌든 네. 한 사람께 모두 주는 건 아니다라고 해도 그런 판례도 있었어요. 판례가? 신문 무가지 신문 있잖아요. 네. 갑자기 네네. 생각이 나는데 그 아, 무가지 신문이 예전에 무료니까 예전에 그 지하철역 앞에 있었던. 엄청 네. 많이 예, 예. 집어갔죠. 근데 그거를 한 뭉태기를 다 가져간 거예요. 본인이 한 명이. 뭐 그 사건이 뭐 법원까지 갔어요. 정말요? 예, 법원까지 갔는데 그거는 절도가 맞다. 그래요? 절도예요? 네, 맞다. 이건 무료인데 이게 왜 절도입니까? 이건 다 나눠주라고 가져간 건데 네.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허용 범위를 넘어서 가져간 그 아. 부분은 절도가 맞다. 이게 좀 양심이 좀 걸리네요. 왜냐면 그때 많이 가져갔어요. 중학교 때 폐유지 모았거든요. 네. 학교에 그 기억나시죠? 네. 3개
가져갔던 기억이 있어서. 예. 아, 그 정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우, 지금 다행입니다. 예, 지금 예. 결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예, 예. 얼마나 그게 사실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가져가니까 화가 나서 재판까지 갔겠죠, 설마. 그 무가지가 어쨌든 음. 이게 시민들에게 배포되고 거기 광고가 이제 실리고 그래서 그렇죠. 그 비용으로 이제 네. 충당이 되는 건데 무료라고 다 무료가 아닌 거거든요. 광고주들 입장에서 네, 정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싸그리 가져가서 그 예를 들면은 자신의 어떤 그거 뭐죠 고물상으로 판매하는 네. 그런 거로 계속 그거를 놓자마자 가져가니까 그런 경우 지속적으로. 있죠. 네 없어지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서 되팔기. 지켜보니까 한 네. 명이 지속적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 전부 전 그렇군요. 부수를. 그러니까 뭐든 좀 과하면 맞습니다. 문제가 되는군요. 네네. 네네. 네. 근데 그 과한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서 참으로 애매하다. 그래서 또 그렇지만 법이 이 필요한 시코너에서는 것인가. 네. 그거를 4개를 콕콕 찌르어도 5개를 찌르어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것도 네. 애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파브르님 과자 코너에 우유 있었던 거 생각나네요. 과자 코너에 우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인생의 졸려님이 개그 욕심 과하시네요, 신 변호사님. 이런 문자. 제가 항상 주셨습니다. 과합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아, 과하면 네. 네, 떨어집니다. 맞아요. 예,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예. 맞아요. 오늘 진짜. 아주 일상에서 너무 궁금했던 사소한 문제들 네. 혹은 또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많이 정확하게 짚어봤고요. 추천곡 선정이 우리 그 신유진 변호사님 낙이라고 아,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까 그러니까요. 네, 노래 다시 부르지 마시고요. 네. 네. 어떤 노래 추천을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요? G.O.D의 아까 말씀드린 아. 어머님께 정말 그 노래를 아, 그 들으면 노래. 네, 그 어머님 보고 싶어요라고 할 때부터 막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어머님 막 그리워하고 그리고 어머님이 나에게 보여줬던 모습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다시 어머님이 그리우면서 사랑하면서 가사가 살고 좋죠. 있다. 네네. 라고 하는데 눈물 나죠. 이런 예. 우리 지금 마트에서 초밥을 이렇게 막 엉망진창을 해놓고 간 엄마를 나중에 아이가 생각해도 아, 우리 어머님한테 고마운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이 그 추천해 주신 곡은 오늘 끝곡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개그맨 황현희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